진짜라니까! 왜 안 믿는 거야? 보라쟁이 꺼져라! 오, 사기꾼! 다들 내가 천재라서 질투하는 거구나! 뭐? 정신 차려! 이 거짓말쟁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김라이라는 친구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라이는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여보세요? 나야, 나 김라이! 야, 미국 가서 연락 한 번 없더니. 미안. 내가 좀 바쁘지 뭐야. 버쭈, 성공했다 이거야. 라이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는데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죠. 그런데 실은 나 하버드 대학교에 붙었어. 뭐? 그뿐만이 아니야.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동시에 합격했다고. 라이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 두 곳에 동시 합격했다는데요. 야, 오늘 만우절 아니다. 뻥치지. 진짜라니까? 심지어 어떤 일 있었는 줄 알아? 라이야, 당신은 세상을 구할 인재예요. 부디 우리 학교에 와줘. 이 지니어스는 우리 거야. 다 꺼지라고. 왜야? 싸우지들 마세요. 근데 어딜 갈까? 우리 학교로 오면 전액 장학금. 우리 학교에 오면 식비 지원 1억. 이요 10억. 야, 그게 말이 되냐? 진짠데? 부럽냐? 아니, 너무 소리라. 너 같은 평범한 애들한텐 그렇겠지. 난 천재라 다르거든? 이제 보니 우리 레베루가 너무 안 맞네? 뭐? 저는 그 후 라이와 싸우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여러분, 국뽕 소식입니다. 스탠포드와 하버드 대학에서 동시 입학한 천재 소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김라이 양입니다. 실화였다고? 곧 라이의 소식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천재 소녀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 동시 입학. 미국 명문대 동시 입학? 이게 말이 돼? 에이, 당연히 뻥이죠. 딱 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라이의 말을 의심했죠. 그리고 진짜라니까? 왜 안 믿는 거야? 보라쟁이 꺼져라! 오, 사기꾼! 다들 내가 천재라서 질투하는 거구나. 뭐? 정신 차려! 이 거짓말쟁이야! 좋아. 내가 학장님께 입학 증명서를 받아오겠어. 그럼 다들 찍소리 못하겠지? 라이는 당당하게 대학교 입학 증명서를 받아왔죠. 라이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는데요. 그 진실은 바로 하이, 하버드 학장입니다. 김라이 씨, 저희 학교 입학한 거 맞으니 의심 노노해요. 머리에 돌 만든 여러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재니까 앞으로 욕하면 하버드랑 스탠퍼드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만 빠이. 하하, 봤지? 뭐냐? 쟤 진심이냐? 어떻게 하버드 학장이 한국말을 씀? 쟤 이제 큰일 났다. 사기죄로 감옥 가겠네. 뭐라고? 라이의 증명은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은 더 커졌죠.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버드와 스탠포드 측에서는 김라이 양 입학 사실이 거짓임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천재 소녀 사실은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명문대에 대한 욕심이 부른 왜 다들 내 말을 안 믿지? 나 진짜 천재 맞단 말이야. 나 천재 맞아. 다들 보라고. 그만해. 그거 병이야. 누가 쟤 좀 말려봐. 아니야, 난 미치지 않았어. 그렇게 라이의 거짓말은 전부 탄로나고 말았죠.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거짓말을 해본 적 있나요? 잠깐의 관심은 달콤하지만 언제나 진실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엄마, 아빠, 이러지 마세요. 저 내일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그냥 가지 마. 공부를 왜 해? 너 우리 가족 맞아? 엄마, 제발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김바른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의 일인데요. 누구 덕에 여기서 장사하는 줄 알아? 아! 죄송합니다. 한 달만, 딱 한 달만 더 기다려주시면. 에이, 시끄러! 저희 부모님은 조폭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일을 하셨는데요.
엄마, 아빠, 우리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뭐? 사람들 때리고 돈 뺏고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너 지금 우리한테 반항하냐? 어? 저는 저희 가족을 위해 애원했지만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전 부모님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야, 김바른! 엄마! 아주 공부 벌레구만. 이런 애가 우리 가족이라니. 믿기지가 않네 정말. 제 책 돌려주세요. 하루는 부모님께 공부하는 모습을 들켰어요. 그랬더니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공부하는 걸 보여봐. 엄마는 제 앞에서 책을 찢어버리셨어요. 그 후 저는 공부하는 모습을 들킬 때마다 부모님께 맞았는데요. 난 평범하게 살고 싶어. 부모님처럼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오고 부모님과 인연을 끊기로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김바른시죠? 저희 꼬양기업에 입사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을 나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일한 끝에 지금은 작은 회사 사장까지 될 수 있었죠. 흐흠. 바른아. 누구세요? 누구긴 네 엄마야, 바른아. 그동안 너 많이 보고 싶었단다. 어느 날 연락을 끊었던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예전과는 달리 힘도 없고 꾀죄죄한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잘못했어. 너 잘 나가는 사장이라며 우리 좀 도와주라. 알고 보니 부모님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저를 찾아온 거더라고요. 전 잘못했다고 비는 부모님 모습에 잠깐 마음이 약해졌는데 공부? 한 번만 더 공부 소리하면 쳐맞을 줄 알아. 아니요, 저한테 엄마 아빠는 없는 존재예요. 바른아. 그동안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안 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사세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을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과거의 일을 반성하셨으면 해요. 제 어린 시절처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무슨 소리지? 저게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여중딩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요. 여중딩, 너 시험 성적이 이게 뭐야? 그분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나 회사에 급한 일 있어서 나가볼게. 여보, 중딩이 성적 좀 봐봐. 여보.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저 이렇게 3명인데요. 엄마는 제 공부에 엄청 집착을 하세요. 문제집 20장 풀 때까지 못 잘 줄 알아. 전 밤 늦게까지 공부에 시달려야 했고 성적이 떨어질까봐 매일 두려워해야 했어요. 꼬야호. 공부 때문에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놀 수 없었고 철저하게 외톨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안에 이거 다 풀어야 하는데. 안녕, 내가 주워줄게. 아, 고마워. 어느 날 김베프라는 친구가 제게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베프는 제 고민에 많은 위로가 되는 친구였는데요. 중딩아, 왜 그래? 나 이번 시험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무 걱정 마. 이번에 어려웠잖아. 다들 그럴 거야. 얘들아, 간식 먹으렴. 어머, 중딩이 왜 그러니? 시험 때문에 그러는 거였어. 그럴 수도 있지. 너희 공부하느라 열심히 노력했잖니. 열심히 한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다음에 잘하면 돼. 저는 어느 날 베푼의 집에 갔는데 시험을 못 봐도 격려해주시는 베푼의 엄마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 저희 엄마는 제가 100점을 맞아도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셨거든요. 전 베푼의 엄마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고 베푼의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됐는데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너 잠깐 얘기 좀 해. 네? 요즘 공부 안 하고 왜 자꾸 김베푼의 집에 가는데? 엄마가 어떻게 베푼을 알아? 전 갑자기 말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엄마가 알고 있어서 당황했는데요. 얘기는 왜야? 네 방에 CCTV 설치해놨으니까 그렇지. 뭐? 하는 김에 위치 추적기도 달아놨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감시했다는 엄마의 말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엄마가 뭔데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는데? 뭐? 얘가? 베푼의 엄마는 잘하든 못하든 격려해주시는데 엄마는 왜? 갑자기 머리가... 저는 갑자기 숨쉬기가 어렵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그리고 중딩아!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를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엄마! 중딩아! 중딩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나갔었어.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가 너무 바쁘셔서 혼자 저를 돌보다 보니 우울증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성적에 집착하시게 된 거고요.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아무리 일이 바빠도 가족을 먼저 챙겨야 했는데. 여보, 다시는 중딩이랑 당신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할게. 약속해. 아빠! 저희 가족은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워! 엄마, 나 공부해야 하는데! 주말인데 뭐 어때? 조금만 더 놀다가 해. 그 후 부모님은 다시 사이가 좋아졌고 엄마의 우울증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저 또한 엄마 아빠와 사이가 좋아졌고요. 현재는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제대로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베프랑도 더 사이가 좋아졌고 매일 행복한 기분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평범한 나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수 있겠지? 배운 거 복습을 해야겠다. 먼저 26쪽부터. 또 시작이네. 제발 공부 좀 하고 싶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김노블입니다. 저에겐 아주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요. 꼴 좀 봐야지. 노브라, 구본 선생님 오셨다. 어떡해. 하나도 안 했어. 뭐라고? 제가 책만 피면 기절하는 병에 걸려서 오늘은 숙제 2배로 줄 거예요. 전 평소 공부라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걸 언제 다 해? 코피가 엄마! 너 또 숙제 안 하려고 핑계! 잠깐 기다려! 고개 뒤로 젖히고 있어 봐봐. 자, 잠깐 피 멈출 때까지 쉬고 있어. 코피 나니까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개꿀. 전 누워서 쉴 수 있으니 코피한테 고맙죠. 하지만 자, 이제 코피 멈췄으니까 구문 숙제 마저 해야지. 왜 또 코피가 나지? 공부를 하려니 또 코피가 흘렀어요. 이상했지만 푹 쉬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죠. 자, 1교시 수업 시작하자. 26페이지 피고. 전 1교시부터 졸음 폭탄이었는데요. 자,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라는 영어 표현을 배울 건데 선생님, 노블이 코피 나요.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것 같네. 멈출 때까지 누워있자. 네, 전 학교에서도 코피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멈추지 않아 보건실에서 푹 쉬었죠. 엄마, 나 요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나 봐. 코피 났어. 꾀병 부리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밀린 숙제해. 단호박. 그래, 나도 양심이 있지. 오늘은 숙제 다 해치워버리겠어. 전 그렇게 숙제를 하려고 책을 폈어요. Do you like pizza? Yes, I do. What the B? 뭐야? 또 코피 나잖아. 마미, help me. 너 일부러 공부하기 싫어서 코 때리니? 아니야. 나 아까 학교에서도 계속 코피 멈추지 않고 났는데 왜 이러지? 그래? 엄마랑 병원에 가보자. 전 그렇게 엄마와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혈소판이나 CT 검사, MRI 모두 다 정상인데 혹시 아이가 무얼할 때 코피를 자주 흘리던가요? 그게 최근에 공부만 하면 코피를 흘려서 잠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 상황을 지켜봅시다. 병원에선 아무 이상 없다고 했죠. 전 좀 무서워졌는데요. 장소를 바꿔서 책 보면 코피가 안 날지도 몰라. 옛날 옛적 꼬냥 공주가 살았는데요. 또 코피 나잖아. 안 돼! 왜 책만 보면 코피가 나는 거야? 이러다 학교 못 다니는 거 아니야? 점점 공부를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생겼는데요. 노브라,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좀 쉬는 게 어때? 안 돼. 나 숙제해야 되는데. 한 번만 공부해볼게. 좀 쉬었으니까 이제 공부해도 되겠지? 배운 거 복습을 해야겠다. 먼저 26쪽부터. 또 시작이네. 제발 공부 좀 하고 싶다고! 전 또다시 코피를 흘렸죠. 계속 멈추지 않는 코피에 전 또다시 병원으로 갔는데요.
선생님, 제발 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숙제도 잘하고 책도 열심히 읽을게요. 제발. 우선 약을 먹고 치료를 해보자. 그렇게 전 처방받은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수학 숙제를 하고 다음 국어를. 오늘은 그래도 1시간 공부하고 코피가 났네. 약 먼저 먹고 좀 쉬었다 하자. 전 여전히 공부를 하면 코피가 났지만 전보다는 나아졌죠. 자, 좀 괜찮아? 응, 이거 하고 약 먹을게. 응, 좀만 힘내자. 알았지? 엄마는 안타까움에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있고요. 현재 전 꾸준히 약을 먹고 이겨내고 있는데요. 다시 평범하게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래요. 여러분도 공부할 수 있는 지금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돈 많고 화목하고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3살인데 영어, 수학 지금부터라도 다 등록해놔. 내가 아는 언니네 괜찮은 선생님 있대요. 당장 전화해봐야겠다.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첼로, 영어, 중국어, 심지어 독일어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모두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모님의 바람에서 비롯된 거였죠. 엄마, 나 준이 생일 파티 가도 돼? 친구들 다 모인다고 해서. 어차피 그 친구들은 나중에 너랑 볼 일도 없는 애들이야. 학원 시간 늦겠다. 얼른 준비하고 나와. 엄마는 잘 사는 집 아니라는 이유로 준이를 싫어했어요. 준이는 정말 착한 친구였는데도요. 오히려 저희 반 이승이라고 까칠하고 이기적인 애가 있는데 아빠가 유명 성형외과 의사고 엄마가 대학 교수라면서 이런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했죠. 곧 수미 생일이지? 이거 명품 파우치인데 갖다 주면서 생일 파티도 가고 해. 알았지? 엄마는 제 학업이나 친구 관계를 다 간섭하셨어요. 친구도 항상 급을 나눠서 구분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애랑은 놀지 마. 그런 애들은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심지어 절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 하나하나 따지셨는데요. 수업 내용을 매일 확인받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학교로 찾아가서 항의하기 일쑤였죠. 덕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점점 멀어져 갔고 저희 엄마 같은 애들이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야, 대짭 신고 온 거 봤냐? 개 쪽팔림. 걔네 가족 반지하에 산다는데 존나 기생충임? 걔네들은 적당히 어울려주면 그만이었지만 문제는 저희 엄마였습니다. 저희 반에 이 범생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범생이가 전교 1등이라면서요? 집이 가난해서 학원 다닐 돈도 없는 애라던데. 걔네 아빠가 글쎄 막노동한대요. 어머, 그래요? 우리같이 좀 사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게 요즘 말로 흙수저라고 하는 건가 봐요. 엄마는 저한테 범생이랑 같이 붙어다니면서 얘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파악하라고 했죠. 하지만 전 공부가 아닌 범생이라는 애 자체를 좋아했었고 범생이와 같이 공부하면서도 제 성적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이번 성적은 왜 저번보다 떨어진 거야? 범생이랑 같이 붙어다니면서 도대체 뭘 배운 거니? 공부하기 싫어. 뭐? 공부하기 싫다고! 얘가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잠말 말고 공부해. 알았어? 공부, 지겨운 공부. 그게 뭐길래 전 눈물이 났죠. 그때 범생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범생아,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하게 지내래. 근데 난 엄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랑 친해지고 싶은데 난 너보다 공부 못하는 애랑 급이 안 되겠지? 무슨 소리야? 우린 이미 친구잖아. 정말? 나 반에서 10등 안에 못 드는데도? 난 친구는 등수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너도 내가 1등이라서 친구하고 싶은 거야? 아니, 난 그냥 너란 애가 좋아서 그래서 친구하고 싶은 건데. 나도 마찬가지야. 넌 잘 웃고 착한 애잖아. 그림도 잘 그리고. 어? 나 그림 그리는 거 어떻게 알았어? 같이 공부할 때 몰래 그리는 거 다 봤어. 엄청 잘 그리던데? 전 사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항상 의사나 변호사가 돼야 한다며 반대를 하셔서 몰래 그리곤 했는데 범생이는 그런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전 진정한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성인이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많이 반대하겠지만 이겨내보고 싶어요. 언젠가 엄마도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코피가...
안녕하세요. 저는 명열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까지 열공하는 사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아빠에겐 연년생인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저에겐 큰아버지죠. 아빠는 어려서부터 큰아버지와 비교를 많이 당하셨대요. 우리 큰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체격도 듬직하고 어디 하나 못난 구석이 없네. 그에 비하면 저 녀석은 엥. 아빠만 제외하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차별은 대를 잇듯 내려왔는데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 같은 다 같이 모이는 날이 저에겐 가장 싫은 날이었습니다. 글쎄, 우리 문대가 이번에 외고에 가게 됐다니까요. 딱히 공부하라는 잔소리도 안 했는데. 하하. 어머, 거기 들어가기 엄청 힘들다던데. 아주머니 부러워요. 우리 큰아들 핏줄인데 그 피가 어디 가겠어. 큰아버지는 오실 때마다 하나뿐인 아들 명문대 오빠의 자랑을 은근히 했죠. 그러다가 슬쩍 저희 아빠한테 열공이는 공부 잘하고 있어? 그럭저럭 하고 있지. 어머, 그럭저럭 하면 어떡해요. 죽을 똥 살 똥해도 대학 가기 힘든 세상인데. 은근히 친척들 사이에서 비교를 당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은 저는 아빠한테만이 아니었죠. 열공이 애미야, 이거 너무 싱겁지 않냐? 간장 좀 더 넣어라. 여보세요? 어머니, 제가 오늘 음식 준비 도와드리려 했는데 너무 바쁘네요. 어쩌죠? 어휴, 뭘 걱정이냐. 음식은 열공이 애미랑 같이 만들면 되니까 큰애기 너는 신경 쓰지 마렴. 네, 어머님. 이따 봬요. 저희 엄마는 음식할 때 조금이라도 늦으면 욕을 먹었지만 큰어머니는 항상 잠깐 왔다 밥만 먹고 갔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조차 맛있는 음식은 큰아버지 가족 쪽으로 주셨고, 애미야, 여기 국 좀 더 파라. 엄마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음식을 퍼주고 나르고, 전 제가 차별받고 무시받는 건 괜찮았지만 매년 명절 때마다 엄마한테 그러는 걸 보면 너무 화가 났습니다. 허허, 문대 얘가 원래는 해외 대학도 갈 수 있는데 애 엄마가 떨어져 살기 싫다고 해서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휴, 우리 집안에도 이제 서울대생이 나오겠구나. 내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열공이 애미야, 가서 과일 좀 내와라. 열공이는 어느 대학 목표니? 저는 대학 안 가려고요. 뭐? 대학을 안 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바로 취업하려고요. 아니, 대학도 안 간 놈이 무슨 취업을 해. 그 앱이랑 똑같구만. 똑같아. 저는 저희 가족을 무시하는 할머니와 큰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고민한 끝에 고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애들이 입시 공부할 때 저는 고시 공부를 했어요. 대학 입시 준비하는 애들이 그랬듯 저도 코피를 흘려가며 열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올해도 대학 못 가는 게냐? 문대는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어서. 아유, 그래, 알았어. 내가 노인정에다가 우리 손자 서울대 간다고 그렇게 자랑했건만. 그나저나 열공이는 재수하고 등록했니? 대학 가려면 지금부터. 저 대학 안 가려고요. 어이구, 또 그 소리냐? 대학 안 가면 요즘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공무원 시험? 네, 저 딴 애들이 입시 준비할 때 저는 고시 공부했거든요. 아빠마, 이게 사실이냐? 네, 어머니. 얼마 전에 열공이 고시 합격했어요. 본인이 직접 말하겠다고 해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론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친척들은 제가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대학 가는 것보다 바로 공부하는 게 현명했다고 칭찬했고요. 큰아버지네는 크게 한 방 먹었는지 이른처럼 자랑하고 다니지 못했죠. 문대 오빠가 사수까지 하다가 결국 군대를 가버렸다는 게 한몫했지만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할머니, 큰어머니는 왜 음식 안 해요? 아니다. 전 큰아버지가 직접 한 음식이 먹고 싶어요. 할머니가 아까 전화로 한 소리 했다. 곧 올 거니까 걱정 말거라. 저희 엄마는 손목이 안 좋아서 그냥 근처 반찬 가게에서 음식 사왔는데 괜찮죠? 괜찮고 말고 얄미운 시누이처럼 복수를 하고 있죠. 평생 동안 무시만 받던 아버지께선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하시는데 전 앞으로 더 얄미워져 보려고요. 유치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잘 돼서 더 통쾌하게 복수를 해보려고 합니다.